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0.6, 0.4 코스피 코스닥이 이렇게 오르고 있네요. 전고점을 오늘 또 돌파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분 한번 모셔보죠.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글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9시 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 오르고요. 코스닥이 0.2 요 정도인데요. 일단은 개장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일단 오늘은 뭐 이슈가 많습니다. 방산도 좋은 내용이 있고 2차 전지 쪽도 좋은 내용이 있고 일단 반도체도 좋은 내용이 있죠. 그래서 어디로 수급이 쏠릴지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이 방산이 요즘에 좀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되돌림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이제 무비자 관련된 부분 또 에너지 관련된 부분 이 진짜 이슈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좀 훑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형주 중심으로 또 오늘 또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뭐 이제 그 베트남 그 미국하고 타결된 거 그 수혜주 하나 궁금하고요. 방산 궁금하고 그다음 대통령 연설 있죠. 그 혹시라도 이제 그 상법 그거 이후에 배당주에 대한 혹시 관심 있을까 이렇게 궁금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예상 범위 내에서 돌 것 같은데 이게 지속적일지 아니면 그 강세는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은 환율에 달려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환율을 좀 오늘 유심히 보고 싶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다 보합권에서 좀 방향성을 좀 찾아가는 가운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0.6, 0.5 이 정도 오르면서 61,200원, 285,500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뭐 말씀하셨다시피 방산이 일단은 초반에 가장 큰 힘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2차 전지주들도 같이 올라가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8% 반등을 하고 있고요. 23,000원 오르면서 842,000원 이렇게 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현대로템 4.7% 오르면서 212,500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LG화학도 4%대 상승하는 게 조금 눈에 띄고요. 그리고 하나 시스템이 1%대 상승. 나머지는 이제 보합권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면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가 2% 전후로 해서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는 이제 시가총액 6위부터 시가총액 10위까지 파마리서치, 휴젤, 리가켄바이오는 1, 2% 정도 상승, 펩트론은 1% 하락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실리콘2가 3.8% 빠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소부장도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오테크닉스, HPSB 1.8%, 2% 정도 올라가고요. 동진세미캠도 1.6% 정도 상승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방향성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상승 강도가 조금 더 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창원 본부장님도 눈에 띄는 부분 있을까요? 네,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오늘 이제 노랑풍선 같은 기업이 또 급등이 나오거든요. 장중 14%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좀 변동성이 워낙 이제 강하게 올라갔으니까 또 윗꼬리가 달리고 있긴 한데 이 중국 무비자에 대한 부분을 이제 1년 뒤로 미루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비자까지도 없애는 부분으로 뭐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인들이 엄청 오겠죠. 그래서 중국 관광객을 통해서 내수 경기를 좀 살려보겠다라는 게 이제 기사 내용에선 그렇게 정부의 취지가 나와 있는데 어쨌든 뭐 와가지고 이제 특정 업종들은 되게 수혜를 많이 받을 거니까 그와 연관되어 있는 산업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또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반도체 세액 공제가 25%에서 35%까지 물론 하원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그 이슈로 엔비디아가 올랐고 뭐 필반도 1.8%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반도체가 움직이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미래 반도체, 뭐 테마적이죠. 이제 제주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 일단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말씀해주신 뭐 이스페타시스,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까지도 일단 오늘은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풍력도 좋은데요. 풍력은 이제 그 법안에서의 좀 내용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제 이 풍력이 되게 길어요. 사이클 이것도 12년, 13년 하는데 네. 착공을 바로 하지 않으면 6개월 내로 하지 않으면 이거 이제 인정을 안 해준다고 했는데 그게 바뀌어서 착공만 하면은
이제 이 보조금을 주기로 했는데 그게 5%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그래서 그런 세제 혜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 일단 좀 움직임이 이쪽도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 이게 해외에 대한 내용들도 일단 2분기 실적 기대감은 없습니다. 네. 네, 결론적으로 말씀은 없지만 3분기 그리고 지금 PBR 수준과 그다음 리스크 대비 업사이드를 봤을 땐 되게 안정적이다가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게다가 이제 전일부터 안 가던 뭐 셀트리온 이런 애들도 움직였으니까 만약에 좀 소외주들의 반란이 나온다고 한다면 뭐 한 번 정도는 좀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수는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LG화학이 5.8% 치고 올라가네요. 오늘 2차 전지에다가 최근에 이제 석유화학주가 이제 어제도 올랐기 때문에 이게 LG화학이 같이 탄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주로 올라가는데 에코프로 머티도 3.7%, LG화학도 5.8%, 포스코홀딩스부터 시작해서 포스코 퓨처엠 이런 2차 전지주들이 조금 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단연 반도체 소부장 이 탄력을 받는데요. SNS텍이 8% 올라가고 있고요. ISC, 동진세미캠, 테크윙, 이오테크닉스, 하나마이크론, PSK홀딩스가 상위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장일 본부장님도 눈에 띄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말고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베트남 그 타결된 거 그 예. 수혜주가 있을 겁니다. 한세실업, 화승엔터프라이즈 이런 쪽의 강세가 눈에 띄고요. 걔네들이 그 베트남에 생산을 많이 하고 뭐 영업무역도 있는데 일단 베트남의 생산 비중이 50% 60% 되는 곳이 한세실업하고 화승엔터프라이즈예요. 예. 그래서 그거 수혜 때문에 주가가 그 관세 피해주로 4월달에 크게 맞았고 애매했기 때문에 모멘텀을 받을 것 같고 지속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화승은 아디다스 팔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더 찾아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전 고점, 그러니까 엊그제 기록했었던 화요일날 고점이 장중에 3,133인데 오늘은 3,100까지 오르면서 코스피가 상승폭을 더 넓혀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0.67%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방산이 오르는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4.3% 다시 조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조선하고 변압기 쪽은 한 1, 2% 정도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2.5%, 그리고 효성중공업이 2%. 반대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떨어졌었던 조선 쪽은 1, 2% 정도, HD 한국조선해양이 2%, 현대미포가 2.1%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조금 들어보자면 하창호 본부장님. 네, 일단 뭐 방산 같은 경우는 뭐 로템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로템 관련된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장 넥스 거래소에서 좋은 흐름들이 나오다가 조금은 눌리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좀 주가 하방이 좀 크게 나왔었기 때문에 요 내용들이 결국엔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좀 집중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그 수급이 네. 오늘 이제 LG화학이나 이런 애들은 최근에 보시면 연기금 수급이 좀 많이 담았었던 종목이 얘랑 포스코홀딩스는 연기금이 많이 담았는데 그래서 오늘 분위기가 좋잖아요. 수급 연속성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방산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 수급이 많이 이탈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수급 이탈이 오늘 들어와 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방산에서 좋은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현대로템의 뉴스가 계속 밀리다가 결국엔 이제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이런 날에는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좀 사줘야 되거든요. 최근에는 네.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수급적인 흐름이 이어지지 못하면 아마 이게 물론 2차전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불안하시긴 하겠지만 뭐 요런 애들로 수급이 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좀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포인트를 좀 잡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분명 엔비디아가 좋으면 사실 하이닉스가 더 치고 올라가는 게 맞는데 오늘 좀 삼성이 더 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조금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 밑에 있는 친구들 혹은 소외됐었던 친구들에서 약간의 좀 키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62,000원 뚫어주면서 이전 고점인 61,300원, 종가 기준으로는 61,300원이고 장중 기준으로는 61,500원인데 요것도 뚫고 올라가 주면서 2% 상승 62,100원까지 뚫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 아마 3월 27일 요때가 62,000원 장중에 갔었었는데 그때 뚫고 올라가서 지금 62,500원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이전으로 땡기면은 이게 작년 8월, 9월, 그러니까 6월, 7월, 8월 요때 이제 88,000원 찍다가 쭉 떨어졌었던 그 전고점을 뚫고 쭉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코멘트? 네, 없습니다. 없어요? 네. 올라가는 게 그냥 냅두면 된다라는 쪽으로 코멘트예요? 아니면은 맨날 지겹지 않나요? 지겨워요. 지겹죠? 네. 다행입니다. 올라가서. 다행입니다. 올라가서. 오케이. 보노님도 삼성전자 오랜만에 또 62,000원 뚫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코멘트 해주신다면. 근데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 왜냐면은 어제는 셀트리온이 갔고 그 다음에 현대차랑 기아도 좀 움직였고 그다음 삼성은 죽어라 사실 안 올라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좀 유의미한 라인을 뚫고 그다음에 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예. 왜 좀 의미가 있냐면은 뭐 이전에 로봇도 마찬가지로 로봇도 가기 직전에 우리가 차트 분석 한번 했었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전 고점을 뚫는 종목군들이 꽤 세게 가는 흐름이 최근에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대형주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지수에 대한 하방이 더욱 더 단단해지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사실 뭐 4천도 부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안 가고 지수가 이렇게 올라온 적은 저는 제가 방송하면서는 처음 봤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얘가 만약에 7만 원만 가져도 3천대 중후반은 그냥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갈만한 이슈가 있어야 가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봤을 때 그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던 외국에서의 기관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이 계속 나오고 있고 8만 원대도 나왔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소외 업종들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현대제철 이런 애들이 여기 보인 게 얼마만이에요. 진짜 잘 안 보이는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애들이 그 차트를 보시면 생각보다 꽤 이렇게 유의미하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순환매 관점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결국 같이 올라와 줘야지 증시도 또 레벨업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 그동안 많이 눌렸었기 때문에 뭐 지금 79,000원에서 거의 한 9-3달 만에 쭉 내려와서 49,900원까지 갔었으니까 이 부분에서 전고점을 뚫고 좀 힘을 받아서 62,000원 위로 더 올라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한 상황이고 2차 전지주의 상승도 한번 코멘트를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저희가 사실 저희 톤은 뭐 매번 비슷합니다. 근데 LG화학,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머티, 포스코 퓨처엠을 비롯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가 이 지수 상승 자체를 좀 이끌고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같이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네, 요건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LG화학이랑 포스코홀딩스를 딱 집어서 얘기했잖아요. 요거는 최근 3일에 보시면 연기금의 수급이 일단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충분히 올라갈 요인이 있고요.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앨범알이 오늘 미국장에서 8%가 올라갔는데 중국의 탄산리튬이 3% 이상 선물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앨범알의 급등이 있으면 보통 2차 전지는 좋아요. 특히나 탄산리튬 가격까지 같이 병행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예. 이거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그래서 저는 새벽에는 이거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있고 거기에다 테슬라도 사실은 이 트럼프랑 계속 대치를 하고 있어서 되게 안 좋았는데 원래 이 테슬라라는 기업을 오래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도량 때 발표 후에 올라간 사례는 거의 적습니다. 10번 중에 2번 있을까 말까인데 요번에는 인도량 대비했을 때 사실 예상치보다 아주 조금 하회했어요. 근데 그래서 일단 뭐야 생각보다 괜찮은 애가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생산량은 오히려 예상치 상입니다. 생산을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한 5% 정도 올랐죠. 그래서 그거까지 맞물려 가지고 오늘 투심이 나올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제가 그 종목 이름이 조금 헷갈려서 좀 애매하긴 한데 그 네. 미국에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전고체 관련해서 뭐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전고체 관련된 종목군을 막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 한번 했었잖아요. 그 종목이 오늘도 한 6% 정도 올랐어요. 근데 최근에 기조가 그 종목도 한 30% 이상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전고체 관련된 기술에 대한 상용화를 좀 땡길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아예 연관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관관계가 꽤 커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최근에 전고체 관련된 종목군도 한번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미국장에서 되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엮어서 보면은 우리나라 연기금 수급 들어가죠. 그 다음에 해외에서 분위기 좋았고 탄산리튬 가격까지 올라가면 오늘은 올라가는 게 정당하죠. 네. 오늘은 거기다가 LG화학이랑 포스코홀딩스는 최근에 증권가 리포트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이상한데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예. 얘네 두 개가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얘기들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김정현 본부장님한테는 오늘 뭐 코스피에서도 2차 전지주도 2차 전지지만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2.8%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단숨에 지금 62,600원까지 좀 올라가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금 뭐 SNS텍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전반적으로 여기에 힘을 받는 거에 대한 큰 그림으로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2차 전지는 지금 잘 설명하신 것처럼 네. 그 탄산 리튬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앨범알은 그 전부터 올랐는데 오늘은 그걸 확인하니까 아까 많이 올랐거든요. 그게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테슬라 가니까 근데 테슬라 가는 것이 정치로 싸우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출하량이 워낙 기대치가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 발표되기 전에 너무 낮아갖고 한 35만 대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보니까 그러면은 한 39만 대 나왔으니까 원래 컨센서스보다 약간 낮은 걸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기대치를 확 낮췄다가 이거 그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되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그 정도 반응할 수 있죠. 두 가지 컨비네이션 하는 거니까. 근데 2차 전지가 반응하는데 2차 전지 주식도 다 똑같이 반응하지 않죠. 약간 강도가 다르잖아요. 그건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또 셀이 업체냐 아니면 뭐 양극재에 따라서 임팩트가 좀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다르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부장은 그 미국의 장비주가 또 많이 올랐어요. 사실 엔비디아가 오른 것도 오른 거지만 엔비디아는 뭐 어차피 간다고 올랐는데 사실은 오른 것은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아니면 KLA 램 리서치 네. 우리가 잘 아시는 넘버 하면 탑5 들어가는 장비 업체들이 엔비디아보다 상승률이 더 높았어요. 그렇게 컴비네이션 돼서 1.8%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비주가 왜냐면 만약에 미국에서 만약 투자를 많이 해서 진짜 그 생각보다 많이 빨리 한다면은 거기 들어가는 장비 업체 누구가 있어요? 미국의 장비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장비 업체도 같이 꼽사리 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센티적으로 가질 수 있죠. 그래서 같이 어떤 웨이브를 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네요. 삼성전자 62,650원까지 62,700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특히나 이제 프로그램 매매로 지금 삼성전자 쓸어 담고 있다 이런 분석들을 하시는데 맞나요? 네, 700만 주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이거 품에는 되게 많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나갔거든요. 한 600에서 700만 주가 나갔고 오늘 370만 주 정도 들어오니까 한 300만 주 정도 더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만 주 정도 더 들어오면 일단 목에 찬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원래 한 6, 700만 주 들어올 때 기본 4%는 올랐거든요. 4%는 올라서 좀 보수적으로 보면 지금보다 단기적으로는 1% 정도, 그러니까 63,000원은 한번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품에가 안 들어오면 의미가 없고 제가 말씀드린 건 680만 주에서 700만 주가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한 63,000원대 중반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요게 품에가 들어온 다음에 하루 이틀 쉬고 또 연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올라갔었던 때가 있고 아닌 때가 있어서 일단 이 정도면은 뭐 기본적으로 조금 올라온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 드렸던 가격이 62,000원이었기 때문에 62,000원. 네, 일단 그거는 돌파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추세도 많이 돌렸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저도 7만 원 이상까지는 안 봅니다. 7만 원 이상까지는 좀 쉽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도 뭐 하반기 이런 이슈라든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요 정도는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힘들게 진짜 천천히 공을 들여서 뚫었는데 6만
2,000원보다는 더 봐야 되지 않아요? 지금 이제 뚫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삼성전자를 계속 얘기해오고 이제 브리핑을 드려왔을 때 이제 가격 라인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셨으면은 뭐 55,000원 이하나 그 근처로 다 와 있을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62,000원 정도가 15% 수익이거든요. 네. 그래서 딱 적당한 수준의 수익 구간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1차적으로 또 물량 소화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여기 4만 원대, 5만 원대 초반에서 사신 분들은 사실 계속 끌고 가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은 요게 좀 스트레스긴 하죠. 이 하이닉스가 간 거랑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뭐 기회비용이나 이런 거 따져보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다 따져보실 수 있고, 근데 그 기회비용이라는 게 참 애매한 게 우리가 마치 그걸 다 잡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막상 해보면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건 기간을 좀 늘게 보시면 뭐 7만 원대 이상도 노려보실 수 있겠지만 그거는 한 1년 반에서 2년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단기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는 참 편안하게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인 것 같고, 조금 욕심 내보면 6만 원대 중후반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가 제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브리핑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거랑은 생각이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정일 본부장님 영상 잘 봤습니다. 3%에 저녁에 그래요. 출연하셔서 예, 엔비디아랑 또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주신 거 매일매일 2번씩 계속 물어봐서 죄송하지만 삼성전자 그래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한번더 9월 달부터 말씀해 얘기한 게 주시면. 꽤 예. 오랫동안 53,000원, 65,000원 박스에 갇힐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정점에 온 것 같습니다. 알아서 판단하시고. 정점이었다는 건 그 사이클이 거의 끝났다는 얘기일까요? 우리 동감이잖아요. 대충 다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네. 스트레스 받으면 파시는 것도 선택이 될 거라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분도 생길 것이고 이제 사가지고 7만 원, 8만 원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 두 번째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근본적으로 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오케이. 내년도 이익이 그러니까 3분기 이익이 10조 이상 가고 내년도 이익이 40조 이상 간다는 거 하면은 시간 놔두면은 반드시 7만 원 이상 갑니다. 네. 그 시간이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알 수 없고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주식 뭐가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희망컨대는 저는 안 갖고 있지만 저도 익스포즈 돼 있으니까 6만 5천 원 정점까지 딱 갔으면 좋겠는데 네. 거기까지 이번 사이클에 갈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양한 의견을 또 들어보고 현상을 어떻게 기대감을 가지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시 1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코스피가 0.63%, 3,094, 코스닥이 0.51% 플러스 786. 오늘 상법 개정 통과랑 지금 장을 같이 이어서 이 기대감이랑 뭐 전강 후 약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지금이 약이라고 생각하면 전약 후 강강강 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랑 요거를 오늘 장 초반 움직임이랑 어떻게 조금 연결시키면 될지 보는 거 어떠세요? 일단은 그 좀 미국장과 연동돼서 갈 만한 종목군들이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좀 되게 탄력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요거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집중 투표제 의무화 요거가 좀 꼭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되어 준다면 뭐 더 좋은 증시 흐름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안 되면은 또 투자자들이 선택이 어떻게 될지 뭐 제가 정확하게는 알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투표제는 이미 되고 있는데 이게 의무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도 배당에 대한 기대감은 있어요. 그래서 예. 만약에 배당에 대한 좋은 얘기가 나와주면 아마 그러면 관세에 상관없이 현대기아는 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흐름이 나와주면 증시는 더 레벨업이 되죠. 왜냐면 우리가 반도체도 지금 가고 2차 전지도 가고 좀
자동차가 사실 많이 못 움직였기 때문에 자동차까지 움직여주면 증시의 상단은 더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거기다가 뭐 방산 좀 빠지다가 지금 잘 버텨주고 있고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변압기가 좀 눌리고 있기는 한데 변압기도 사실 고점 대비했을 때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눌린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조선도 조금 눌리고 있지만 뭐 올라간 거에 비하면 사실 떨어진 거 별거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가 요 정도로 또 멈춰주고 나머지 이제 좀 소외 산업군들이 올라가 주기만 한다면 증시는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복합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좀 아쉬운 게 바이오가 물론 이제 금일에 미국장 바이오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바이오가 좀 빠지긴 하는데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거에서 정부 정책에 R&D 바이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은 저는 하반기 바이오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애들까지 올라와 주면은 그 바이오가 코스피에서도 상위 종목이 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움직여 준다면 정말 베스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은 일단은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3%를 포함을 하는데 말씀하신 집중투표제랑 감사위원회 확대 요 부분은 좀 빠져서 추후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자는 쪽으로 지금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게 지금 지수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김정현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법 개정이랑 오늘 관세에 대한 베트남 요 이슈가 반영이 된 게 지금 요 정도인지 아니면 후반 갈수록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반영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고요. 거의 된 것 같고 우리 장 전체적으로는 그 상호 관세가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베트남하고 타결이 됐잖아요. 베트남이 이제 46%에서 20% 낮춰졌어요. 그런데 중국으로 통해서 베트남 들어오는 거는 40%니까 니네 것만 해 이렇게 됐잖아요. 과연 한국은 어떻게 될까? 일본은 버티고 그거가 확인되면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만약에 20%가 10% 내려가거나 이렇게 되거나 자동차가 진짜 내려가면은 아직 추종이 있을 것 같아요. 상법 반영이 대충 마무리된다서라고 보수적으로 보도를 해도 더 갈 것 같아요. 근데 상호 관세하고 자동차 관세 이슈가 우리 희망 정도로 해결이 안 되면은 미뤄지거나 그러면은 일단 실적 시즌 들어갈 때까지는 좀 소강 갈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거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까 그 BBB에서 그 BBB. 태양광, 풍력 이쪽에 대한 이야기 같이 곁들여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CS 윈드가 또 6% 넘게 또 네.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것도 뭐 미국장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네. 그 베스타스가 10%, 그다음 오스타드가 이것도 많이 올라서 8% 정도? 네, 좀 올랐습니다. 이제 OTC 그 시장을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쪽이 되게 좋아졌는데 이전에는 그 IRA 수정 법안 관련된 내용이 그 어떻게 표현드려야 되지? 이게 사실상 산업이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지으려고 하면은 거기 이제 해안가 가서 주민들을 모아요. 그래서 이제 의장이랑 막 얘기해가지고 저 이거 하겠습니다 해서 막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시간들 때문에 엄청 긴데 이게 이제 6개월로 딱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게 거의 불가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혜택이 전혀 없다로 인식을 해서 이제 막 빠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년 이내에 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5% 투자만 딱 하더라도 이게 진행을 한 것처럼 돼서 보조금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안 될 거보다는 될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법안이 바뀌어 가고 있어서 요거에 따른 기대감으로 이제 슝하고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CS 윈드, CS 베어링, 그다음에 SK 오션 플랜트 이런 쪽들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폭염에서 어제는 뭐 아이스크림이랑 뭐 에어컨이 움직였는데 원론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에너지가 피크를 또 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에너지 안정도가 위해서 이제 원전이라든지 재생에너지라든지 또 변압기 원전 전선 이런 것들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같이 곁들였을 때 매력도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한국가스공사도 7% 오르는데 요것도 상법 개정에 대한 뭐 기대감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오늘 2차 전지주 잘 가고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같이 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수는 오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승 종목이 거래소에서 500개, 하락 종목이 360개, 코스닥에서는 상승 종목이 1060개, 하락 종목이 500개, 1대2 비율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다른 뭐 눈에 띄는 부분 있을까요? 오늘 화장품하고 엔터 이쪽이 좀 떨어진다? 뭐좀 아마 수급적인 차이에서 아까 2차 전지 가고 그렇겠죠. 다른 쪽 가니까 좀 뺏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고 아까 다른 얘기했지만 로템도 지금 다시 마이너스로 바뀌었거든요. 로템도 아까 플러스 한 5, 6% 예, 가지 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론님 처음에 잘 하신 것처럼 방사능 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인지 아까 현대로템에 갈 때도 사실은 LIG나 이런 건 안 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도 변화가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대통령 오늘 연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특별한 게 없다 하더라도 그거 되면은 혹시 뭐 배당 관련되는 주식 우리 주식 갖고 먹고 살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다면서요. 그죠? 그러면, 근데 지주가 배당도 있으면 주주는 오늘 많이 올라서 배당 수익률은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배당 관련되는 주식이 오늘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 캔에 갖고 있었어요. 베트남 관련돼서 화승엔터하고 이런 거, 베트남은 확실히 수혜니까, 그건 확실히 수혜고, 네. 배당은 지주 말고, 배당 수익률이 관련된 거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 어떤가 두 가지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방산이 계속 버티는가. 상고 하저가 안 되고 이런 거 보고 있는데 지금은 좀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베트남 관련 수혜만 그냥 오케이. 나머지는 그냥 조금. 오케이, 알겠습니다. 방산도 뭐 하창호 본부장님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어제 이제 그 로템 수주 소식이 떴을 때도 이게 네. 과연 시장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네네. 오늘 가는 것도 많이 빠졌던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1, 2% 정도 반등 요런 거 보니까 이거는 지금 수주 소식은 새롭게 뭔가 시장에 엄청난 모멘텀이 되지는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오늘 네. 아니나 다를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약세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코멘트 들어보자면 요게 그러니까 중요했었던 게 이제 그 외국인 수급이 저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보면 매도 1위가 현대로템이에요. 네. 수급이 안 들어오면은 이제 요 개인분들이 여러 생각을 하겠죠. 이거 왜 안 들어오지? 그럼 여기서 샀었던 사람들이 불안하다. 그리고 3전이 오늘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는 수급의 유동성이 너무 강해서 별 얘기를 안 했지만 그 이제 유동성이 이 정도로 확대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조방변이 조정 나올 때 반도체가 가면 수급 블랙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오늘 3전이 막 3%가 보여요. 근데 사실 위치로 보면은 3전도 이 친구가 되게 답답한 종목이긴 한데 지금부터 보시면 뭔가 차트가 되게 이뻐 보이기는 해요. 사실 추세 매매 하기도 괜찮고, 그러니까 얘네가 HBM 생태계에만 들어가 준다라고 한다면 사실 상방론이 꽤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러지 못하니까 지금 계속 이러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슈가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면 좋은 이슈가 나와서 올라가야 되는데 왜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방산에 대한 단기적인 부담감이 있는 거죠,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러면 안 가나 보다 해서 밑에 있었던 분들 좀 정리해서 그럼 현금만 해놓고 나 이제 다른 산업분들 다시 해야지. 왜냐면 2차 전지도 지금 움직이고 있고 예. 배당 얘기 나오면 자동차도 갈 수 있고 그럼 이제 움직일 준비를 미리 해놔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즘에 UAE라든지 이런 또 정부에서 방산에 대한 또 해외 수출 이런 이 영업은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중장기로는 저는 그래도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나토에서 GDP 5% 방위비를 하잖아요. 네. 그럼 납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를 선택 안 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용이 나오긴 할 텐데 그게 한 달 뒤에 나올지 2주 뒤에 나올지 6개월 뒤에 나올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간 조정은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9시 3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오시는 분들이라면 오벨하고 클벨하고 저희가 하루에 2번씩 진행하기 때문에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일주일에 14번 아니 5번이니까 10번을 하는 거예요. 10번. 했던 얘기를 10번. 그쵸. 여기서만 두 분은 딴 데 나가시니까. 왜 얘기를 했냐면 겨울님께서 변압기 많이 떨어지네요. 악재가 나온 건가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조정일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도 죄송하긴 하지만 어쨌든 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변압기 오늘 또 떨어지는 거 관련해서 김정일 본부장님 코멘트를 좀잘 말씀하셨는데 네. 딴 쪽에 올라가면은 아까 뭐 저기 삼성도 그렇고 뭐 저기 2차 전지도 그렇고 자동차에 오늘 세게 올라가지 않지만은 그런 것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은 어디서 빼야 되잖아요. 그동안 많이 오르는 게 빠지는 거예요. 그 방산도 빼고 싶은데 현대로템 워낙 좋은 뉴스가 나오면 아침에 세게 치고 올라갔다가 이게 셀도 뉴스인가 하고 헷갈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시 약간 수그러들긴 했죠. 근데 거기 비해서 변압기는 뉴스가 오늘은 없죠. 그저께 있었는지 모르지만 또 어저께 없고 그저께 없고 오늘 그러니까 그저께 있다가 오늘 좀 없고 딴 데가 뺏기면은 이 실은 나오죠. 그러니까 PER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PER이 20배, 25배 가면은 오늘 이 실에는 안 나오고 내일 모레 나오고 내일 모레 나왔다가 다시 더 내려가면 또 사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그죠. 효성중공업도 90만 원, 100만 원 갔는데 목표 주가가 거기서 들어갈 때도 이슈인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밸류에이션이 엄청 비싸게 되는 겁니다. 네. LIG도 마찬가지로 30배 넘어가니까 다 내려맞잖아요. 현대로템도 더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도 역시 20배 가까이 근처 가니까 또 셀드 뉴스로 작용한다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 없습니다. 네. 수급에 따른 변동이라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미국이 뭐 특별히 그러면 반도체 AI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한테는 조금 더 넓은 시야로 오늘 뭐 조선도 떨어지고 뭐 저기 네. SK 스퀘어 이런 애들도 떨어지고 또 저기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변압기도 좀 떨어지고 그나마 이제 수주가 나와서 이제 방산이 좀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그렇죠. 건데 네. 어쨌든 여기에 대해 코멘트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좀 그거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상법 나중에 오픈 다 돼서 증시 상방 확 열리면 얘네 다시 되돌리면 다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결과값이 안 나온다고 치면은 아마 얘네들이 제일 먼저 빠질 거예요. 왜냐면 지수 자체가 눌리게 됐을 때는 많이 번 거부터 팝니다. 왜냐면 파는 게 편해요. 편하기 때문에 거기서 수급에 좀 부담감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사는 외국인이 판 지가 꽤 오래됐어요. 제가 이거 화면 여러 번 보여드렸고 변압기도 최근에 한 2, 3거래일 정도는 외국인이 좀 세론으로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뭐 조선도 마찬가지죠. 조선은 그게 중요해요. 2분기 실적이 1분기 실적에 대한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너무 좋지만 요즘에 이 실적에 대한 약간 그 뭐랄까요? 이 기조가 꺾이면 되게 냉정하게 시장이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좀 확인을 하려는 것 같고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잠정 실적 나오면서 이제 실적 시즌 또 열리니까 그런 것 같고 무엇보다 3전이 가는 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엔비디아가 2%대 이상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거의 2% 올랐는데 하이닉스가 안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히려 마이너스. 이게 사실 이상한 거거든요. 되게 이상한 건데 이렇게 된다는 것만 봐도 수급을 얘가 좀 빨아먹고 있는 거고 안 간 애들 쪽으로 좀 가는 걸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다. 변압기도 산업으로 보면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부담이 나올 수는 있죠. 워낙 위에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저기 반도체 소부장까지 같이 뭐 SNS 텍은 지금 9% 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미리 저희가 저기 반도체 얘기한 게 지금 몇 주 됐어요. 네, 좀 됐죠. 변한 지금 색깔이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서 반도체로 얘기해가지고 그만해라 길다 또 속냐 반도체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이오테크닉스도 뭐 제가 어제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좀 뚫는 위치에 있는 상황이고 SNS텍도 최근에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요거를 미리 지금 들어가서 가지고 계셨다면 뭐 수익률이 좀 달달하니 나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일단은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돌게장, 꼬막 무침 요거 드릴게요.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게장 중에 하나가 또 돌게장이거든요. 예.
고무장갑을 이렇게 해서 자 돌게장 4kg 그리고 꼬막 무침 300g 세트입니다. 돌게장을 받으면요 이렇게 게장이 옵니다. 보이시죠? 예, 이게 게장이 엄청 조그만데 조그만 만큼 실하고 맛있어요. 예, 그래서 게장 이렇게 돌게장 밥을 안 주셔서 제가 먹지는 않겠습니다. 예. 밥 없이 어떻게 게장만 먹어? 밥을 같이 주던지.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게장 이렇게 요 조그만 등딱지에다가 밥 쇽쇽쇽 비벼가지고 김이랑 싹 싸서가지고 딱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른자 반숙해서 같이 드셔도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죠? 예, 어우 저기 오네요. 저렇게 게장을 간장 넣고 쭈르르르 해서 밥이랑 해가지고 샥샥샥 뿌려서 와 돌게 살아있다. 예. 밥도둑 간장게장, 요 돌게장을 저희가 2통 드리고요. 꼬막무침 1통 요렇게 드립니다. 꼬막무침 여기도 같이 있는데요. 꼬막무침 요렇게 해서 드립니다. 꼬막무침도 실해요. 꼬막이 엄청 크고 양념도 딱 묻어 있어서 밥도둑으로 실합니다. 예. 여수돌게장 4kg. 그래서 총 4kg여서 20미에서 한 30미 정도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꼬막무침 30g 한 통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는데 59,900원. 이지만 3% 핫딜에서 만원 또 빼서 49,000원에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수돌게장 꼬막무침 세트에서 49,000원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음식물 처리기 요거 게장이랑 뭐 이것저것 막 먹으면은 꼭 이렇게 음식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요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 잠깐만요. 예. 오케이. 영상에 저렇게 커피가루처럼 저렇게 나오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열어 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빼면은 여기 이렇게 음식물 넣고 이렇게 이거 실제로 했었네? 이렇게 커피가루처럼 갈아주는 거예요? 예, 지금 안에 보시면 이거 안에 보이시나요? 실제 활용을 했구만. 예, 커피가루처럼 이렇게 딱 가루처럼 돼서 나오네요. 한번 보실래요? 이게 안에 넣고 아까 그 영상 보셨죠? 딱 버튼 누르면은 안에서 분해가 되나 봐요. 파워가 좋은가 보다. 딱 누르면 저렇게 뼈까지 갈아버려가지고 분쇄해서 가루로 나오는. 신기하죠? 약간 초콜릿처럼 생겼어. 초콜릿처럼. 그래서 저런 것도 만들구나. 쿠쿠 6세대 음식물 처리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진짜 잘 나온다니까. 돈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에요. 맞아요. 진짜. 예, 그래서 쿠쿠 이게 정상가가 468,000원인데 저희가 398,000원으로 모시겠습니다. 타임세이버 기술로 자동 최적 시간 처리하고요. 2리터 대용량이어서 4인 가족용이고요. 음식물의 수분을 99% 제거해서 냄새, 세균 다 차단. 전기료 회당 27원. 자동 건조 정화 시스템. 2025년 신모델이고요. 슬림 컴팩트 디자인입니다. 야, 진짜 요즘에 돈 있으면 기술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예.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 처리가 좀 힘든 돌게장과 꼬막무침 그리고 음식물 처리기 이렇게 세트로 해서 패키지로 저희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468,000원짜리를 398,000원에 그리고 돌게장 59,900원짜리를 49,000원에. 진짜 밥 안 주는 거예요? 밥 안 줘요. 없대. 지금 뭐 준비를 못했대요. 예. 먹는 기대감을 잠깐 가졌었는데 헛된 게장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는데 오랫동안 못 아침에 먹어서. 게장 먹기는 좀 그러면 클로징벨 주나? 점져. 알겠습니다. 4시 일단 반에. 클로징벨에서는 한번 제가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파. 자,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으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저희는 좋은 제품을 싸게 가져와서 굉장히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 자료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오늘 뭐 시장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스피 0.8, 3100선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코스닥은 0.7. 자, 그러면은 김정일 본부장님 자료부터 한번 볼까요? 네, 뭐 저는 이제 오늘 나오는 거죠. 내일이 예. 쉬니까 미국이 오늘 미국 입장하고 쉬는데 일단 8페이지. 8페이지. 네. 8페이지 하면서 다 자연스럽게 9페이지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ADP 민간 고용이 나왔어요.
ADP. 그게 안 좋게 나왔잖아요. 아시면 아실 텐데. 민간 고용입니다. 2,500만 개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정부 빠진 거니까 항상 곱게 된다고 하지만은 방향성은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10만 명 예상했는데 플러스가 되겠는데 마이너스 3만 3천 명. 맞죠? 아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이게 뭐지? 이거 엄청나게 뭐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서비스가 많이 빠져. 전문직이 빠지고 특히 그 소기업 50인 이하가 해서 4만 7천 명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는 정부가 안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오늘 발표되는 그 6월달 고용 데이터가 나오는데 중요하죠. 실업률도 중요하고 예. 비농업 고용 집 숫자도 중요합니다. 근데 현 컨센서스는 한 11만 명, 뭐 12만 명, 11만 명 정도 예상하는 것 같아요. 실업률은 좀 올라가도 4.4%. 그러니까 여기를 하회할 것이냐 여기 관건인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건 이 KBS 나온 그 동의하는데 경제 활동 참가율 자체가 62.4%거든요. 네. 이게 하락하면은 앞으로 전망이 고용은 확실히 내려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까 민간 고용에서 사람이 뭐 생각보다 많이 그 채용이 안 되고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 핵심은 뭐냐면 파이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용을 안 하는 거거든요. 채용은 관세 때문에 좀 주저주저하는 거고 파이어를 또 왕창 못 하는 거는 이민 정책도 있고 하니까 파이어도 마음대로 못 해. 그러니까 애매한데 실물 지표에서 이제 경제 활동 참가율이 하락하면은 나중에 실업자 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실업률이라든지 실업자 수보다는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내일 아침에 봤을 때 설사 비농업 고용 지표가 11만 12만 예상은 나오더라도 네. 경제 활동 참가율이 의미 있게 하락한다면은 그거는 좀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비경제 활동 인구가 여기 조금 이제 올라가죠. 여기 밑에 있는 거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실업률이 나중에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연속 실업 수당 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조금 신경 쓰인다는 거죠. 그런데, 네, 그런데 이게 또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금리 인하로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가지고 실업률이 올라가면 금리 인하 쪽으로 갈 수 있다. 오늘도 이게 반응이 나쁘게 안 된 이유가 ADP 민간고용이 나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7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20%였는데 27%로 조금이지만 의미 있을 수 있는 걸로 탁 올렸어요. 그래서 오늘 고용 데이터가 나오고 과연 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시장에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이끌지 아니면 경계감이 ser지 중요합니다. 미국은 내일 안 열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그걸 받아들여서 네. 내일 장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경제활동 참가율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미국 시장도 지금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매크로적인 그런 지표들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도 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김장현 본부장님이 ADP 민간 고용 잘 짚어주셨고요. 내일은 미국 휴장인가요? 오늘 조기 폐장이고 내일이 휴장. 그렇죠. 내일 휴장. 휴장도 많어. 일본도 미국도 참 쉬는 우리 날 광복절 휴장하듯이 우리 광복절 휴장이요? 8월 15일 날 휴장이죠. 네. 거기 독립 만세 부른 날. July 4th니까 휴장해야지. July 4th? 거기 그쪽에. 미국 나라. 알겠습니다. 자, 자료를 잡았고요. 하창원 본부장님의 기사로 한번 가볼까요? 네, 요즘에 시장 분위기가 되게 좋은데요. 근데도 좀 슬픈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반대 매매도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신용잔고를 보시면 이제 내일 데이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요게 뚫리면 이제 코로나19 때처럼 4조에서 5조 정도는 더 신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용잔고가 예. 20조 8천억 대까지 올라왔고, 이게 코로나19 때 유동성이 아닐 때는 20조 8천억, 9천억이 거의 맥스예요. 그러니까 일반 시장으로 보면은 거의 끝까지 차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재미있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안 좋은 건 뭐냐면 반대 매매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즉슨 우리가 되게 즐겁게 매매를 하고 있고 다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리하게 투자하셔가지고 지금 증권사들 강제 처분을 한다라는 얘기는 그 이제 증거금률이 140%가 깨졌다라는 얘기거든요. 아니 근데 뭘 사는데 지금 장에서 반대 매매가 나와? 예를 들면은 일주일 전에 LIG 넥선 G2로 몰빵 쳤으면 지금 바로 반대 매매 나가죠. 맞아요. 거의 네. 20몇 % 빠졌어요. 원전도 꼭대기에서 신용으로 땡겼으면 바로 반대 매매 나가죠. 돈 다 날라가요. 그러면. 네. 그래서 카카오페이 뭐 이런 것.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기초랑 그거는 신용 미수 엄청 썼으니까 이게 이제 신용만 썼겠어요. 그런 분들은 신용 미수 같이 때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반대 매매 이게 그렇게 되면 내 원금 대비 한 뭐 4배, 5배까지도 돼요. 그러면
20% 빠지면 빵프로 거의 되거든요. 네,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도 많아서 어쨌든 간에 이 즐겁게 매매하시는 건 좋지만 요런 장에서는 신용미수 쓰지 마시고 웬만하면은 이제 좋은 거 그냥 현금으로 일반주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말하면 신용이자가 여러분들 되게 셉니다. 연 10%가 넘어요. 일반적으로. 네. VIP가 아니면 되게 비싸거든요. 그 얘기는 즉슨 증권주 실적 되게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증권주들은 좋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 하나의 이슈로 두 가지를 동시에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기사는 요거 이제 조방원 주춤하자 제약바이오 들써 요거는 꼭 이 타이틀을 요게다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 반도체가 될 수 있고 현대기아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2차전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혜가 받았던 산업군들에서 아까 2차전지 이런 것도 제가 내용 쫙 설명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좋은 내용들이 있는 산업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별로 안 오른 그런 종목군들이나 산업군들은 충분히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의 이런 순환매 흐름들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이 얘기는 뭐냐?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은 이런 조방원이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으니까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기사를 쓰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눌렸다. 근데 요거 산업이 안 죽었다라고 생각하시면 거기서 아마 반발 매수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뉴스를 보셨을 때는 요 딱 보이는 것만 보시는 것보다는 네. 반대이면 그리고 이걸 반대로 어떻게 활용하지를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뉴스 안에서 상당히 재밌는 걸 많이 건져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두 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따가 그 10시에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취임 30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 있는데 여기서도 증시 관련해서 오늘 또 상법 개정안 처리안이니까 하겠죠. 여기서도 분명히 대통령 코멘트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요게 또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기대감을 가지고 보면은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네요. 상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처리. 코스피 5천 시대 첫 발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 이전보다 진일보했고 3%를 추가 집중투표제도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 수렴한 뒤에 7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오케이. 자, 9시 52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수급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초반에 수급을 안 해가지고 코스피에서 2,380억 외국인이 사고 있고요. 기관도 813억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두 자릿수, 한 자릿수지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선물에서도 외국인이 1,500억 정도 사고 있습니다. 잠깐만 본부장님. 네, 수급은 지금 오늘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물에서 2,600억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 프로그램도 1,674억 들어오고 있는데 원래 요즘에는 프로그램이 초반에 막 집어 던졌잖아요. 근데 오늘은 코스피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요거는 아마 삼성전자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화면 보여주시면 지금 보시면 코스피에서 원래는 우리가 최근에 봤었던 건 이렇게 해서 막 밑으로 내려가는 거 많이 보였잖아요. 근데 일단 오늘 좀 이렇게 프로그램이 좀 코스피에 집중돼서 들어오고 있다. 코스닥도 좀 따라서 말아 올리긴 하는데 아무래도 수급 자체는 코스피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수급 동향을 보시면 삼성전자에 지금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수급이 들어와도 막 1등 종목이 300억, 2등 종목도 300억 막 이래서 좀 평균치가 있었는데 오늘은 얘한테 좀 집중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얘네 둘은 연기금 수급이 되게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연기금 수급이 강한 애들에다가 좀 밑에서 이슈 있는 애들은 좀 급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급은 조금 소외 산업군들 혹은 순환매 산업에서의 좀 집중도가 높은 것 같고 반대로 매도를 보면 최근에 굉장히 핫했었던 종목군들이 대거 좀 팔거든요. 조선도 들어오고 반도체 대장주들 막 빠지고 그다음에 원전은 요즘에 외국인이 진짜 많이 팔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로템도 오늘 팔고 있으니까 이런 수급이 오늘은 좀 이런 좀 소외 산업군들에게 좀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서 그 LG화학 좀 설명 좀 부탁드린다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코스피 대형주에서 오늘
뭐 LG화학이 단연 8% 상승으로 좀 가장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저희가 계속 오를 때마다 모클벨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도 한 8% 정도 상승. 코멘트 있을까요? 김장현 본부장님? 글쎄요. LG화학 리포트 나온 건 아니고 아까 LG 엔솔 포함해서 소외된 것에 대한 쇼커버 비슷한 것 붙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느낌에 근데 20만 원 이하에서는 기회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때부터 들어왔네. 조금씩. 오늘 이제 거래량이 터진 것 같지는 않고 아직까지는. 이거는 밸류에이션으로는 사람들이 원래부터 높게 부르고 나서 그냥 기다린 거기 때문에 아직 목표 주가하고는 괴리가 조금 있긴 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뭐 한 15% 정도 있으니까 추세가 잡혔다고 보면은 플레이를 하실 분이 좀 생길 것 같아요. 대형주니까. 네. 그래도 18조, 20조 많이 줄었네. 그 정도로 보입니다. 특별한 뉴스는 저는 발견 못했고요.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뭐 엮어가는 거 말고는 포스코홀딩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두 분한테 뭐 부탁을 드리자면 그 어제 엊그제 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케미칼 관련주, 그러니까 LG화학 이런 종목들이 확실히 좀 약간 입질이 오고 있어요. 막 바닥에서 살짝씩 입질이 오고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유를 못 찾았거든요. 이건 산업이 안 좋고 사실 신용등급도 최근에 강등되고 그리고 그 김장현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PRS 그러니까 기업이 돈이 없어서 주식을 담보를 받아가지고 고위험 상품으로 그 증권사하고 금융권한테 대출을 받는 서비스 요것도 대부분이 다 이제 케미칼 관련주가 진행하고 있을 만큼 지금 사업이 굉장히 안 좋고 그렇다고 비전이 좋냐 그런 것도 지금 아닌 상황이거든요. 근데 주가가 지금 밑바닥에서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두 분이 혹시나 이제 시간이 되신다면은 그 부분도 좀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보노님 코멘트 들어보자면 아까 그 제가 앨범말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밑에서 올라오는 거에다가 그다음에 요거 오늘 요 화면 보여주시면 LG화학,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 요거 수급 동향 보시면 전부 다 외국 그 연기금이 엄청 사고 있는 애들이에요. 연기금 수급에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수급이 들어온 상황에서 산업이 이제 앨범알에 따른 이제 2차 전지들의 상승 그리고 탄산 리튬 가격 상승. 그러니까 오늘은 2차 전지가 올라야 돼요. 저는 제 거 채널에 오늘 이거 2차 전지가 올라야 된다고 적어 놨었거든요. 근데 이건 오늘은 이슈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쏘는 게 맞는데 이게 연속성이 있을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단기 상승은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케미칼 이게 화학이 들어가 있으니까 케미칼 같이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케미칼 산업 너무 안 좋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여기가 뭔가 턴어라운드 할 게 있나?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요. 증시가 너무 올라가서 뭐 수급적인 부분으로 단기 킴 높이를 맞출 수는 있지만 이게 과연 구조적으로 올라갈까라는 부분에서는 좀 물음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LG화학이랑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2차 전지 이슈, 그 다음에 뭐 연기금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서 오늘 한 번은 쏠 수 있는 자리긴 하고요. 다만 연속성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만약에 말씀드리면 중국 쪽의 부양 정책이 또 까먹고 있었는데 뭐 그럴 수 뭐 그런 식으로 뭐 이때쯤 되지 않았을까 7월 들어가면서 네. 그러면 또 가벼운 거 또 소외된 거 먼저 건드리면은 로캠은 2차 전지가 아니더라도 석유화학에 대해서 심리가 철강하고 비슷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철강하고 화학은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플레이가 이맘때쯤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정도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리포트가 없는 거 봤을 때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감을 해야 되는데요. 미그나인님께서 2,000원 보내주시면서 정찰 삼아서 3전 한 주 샀는데 2.5% 수익 보고 있습니다. 유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어원님께서 아까 돌게장이랑 맛있는 꼬막 무침 보면서 밥이 없다니요 하면서 유유 2,000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또 5만 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이거는 김장일 본부장님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조비천님께서 5만 원 보내주시면서 제발 김장일 본부장님 밥 좀 주세요. 진짜 배고파 보이시네요. 이렇게. 맛있는 거 얼마나 많이 드시고 다니는지 아세요? 아니, 이분 외국계 증권사에서 레전드 찍던 분이에요. 이게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분이. 이게 맛있어 보인다는 거지 게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아,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5만 원씩 게장을 돌려야지 이거를 지금 안 주셔도 됩니다. 오늘 머리 안 감고 부시시하게 오셨다고 지금 약간
동정표에 그런 슈퍼챗이 있는 것 같은데 이분 돈 엄청 많아요. 이렇게 리젝트해? 선성실한들이. 아니 지금 약간 그 동정표 얻어가지고 지금 슈퍼챗을 5만 원 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안 오지만. 예 저희한테는 한 푼도 안 오지만 하나도 안 대단히 오지만.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야 되는데요. 두 분도 마지막 네. 코멘트 이따 장 후반까지는 이렇게 하자라는 코멘트 짧게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보노님. 일단은 뭐 오픈이 될 게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삼전이 이렇게 올라가주면 아까보다 한 400원 정도 눌리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웬만큼 다른 산업이 눌리는 걸 잘 방어해 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2차 전지도 좋고 해서 이렇게 좀 대형 산업군들이 좋을 때는 웬만하면 지수가 정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잘 안 눌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집중 투표제라든지 이런 좀 주목하는 내용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실망감으로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 이것만 잘 체크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정일 본부장님도. 네, 예상했던 정도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미국발의 플러스가 순풍이 더 붙어가지고 그 상법에 대한 특별한 실망할 것도 많지는 않아 보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그냥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따가 상법 개정 그리고 10시에 또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이런 것도 한번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말할 게 있었는데 오늘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채팅 쳐주신 분들 들어와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따가 3시 20분에 웃는 얼굴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승 탄력이 있는 그런 장에서 웃는 얼굴로 마감 시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